안녕하십니까. 커마이그 필기의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2012년 1회 데이터베이스 일반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 일반 액세스에서 매크로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폼하고 보고서하고 관련된 매크로 함수, 그리고 가져오기, 내보내기 관련된 매크로 함수, 자, 실행 관련된 매크로 함수, 그리고 개체 조작, 이런 다양한 유형의 매크로 함수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렵게 암기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조금 구분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암기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나머지 것들은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영문 해석을 하시면은 거의 다 그 뜻이 풀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때그때 문제 풀면서 나올 때마다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고 했는데요. 2번이 일단 정답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find next. 자, next. 다음 것을 찾는다는 뜻이죠. 다음 것을 찾는다. 자, 무엇을 찾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 것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ind next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찾아진 레코드의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를 검색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건을 주고 레코드를 찾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A는 20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줬다. 그러면 20보다 크다라면은 21, 22, 23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레코드들이 검색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검색이 되었고, 이게 두 번째 검색이 되었다라면은, find next는, 자, 현재 첫 번째 레코드가 아니고요. 그 다음, next, 그 다음 레코드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폼 보고서 관련된 매크로 함수는요, 검색하고, 이동하고, 필터링 하라. 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자, find record. 자, find record가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자, 보기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레코드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find record는 첫 번째 레코드. find next는 다음, 그 다음 레코드. 자, 물론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자, 조건을 만족하는 다음 레코드를 검색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는 같이 기억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goto로 시작하는, 자, goto는 이동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동한다. 자, 그럼 뒷부분을 잘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control. 자, 컨트롤을 이동한다. 컨트롤 이동한다. 자, 활성화된 폼에서 커서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포커스, 커서 같은 뜻입니다. 자, 폼에 텍스트 상자가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텍스트 상자가 두 개 있는데 커서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포커스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고토 컨트롤 쓰게 되면은 이제 활성화된 그 폼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 컨트롤로 포커스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고토 페이지를 이동시킨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페이지를 이동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 컨트롤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커서가. 지금 커서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커서라든지 포인터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고토는. 근데 페이지를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자, 이게 첫 번째 페이지고 이게 두 번째 페이지고 세 번째 페이지인데 커서가 이 페이지에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컨트롤에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컨트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컨트롤이 세 개 있잖아요. 그죠? 텍스트 상자가 세 개 있으면은 두 번째 페이지로 만일 고토 페이지 했으면은 그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컨트롤에 이제 커서가 이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고토 레코드. 자, 레코드 포인트를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레코드가 여러 개 있죠. 그럼 포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 포인트를 이동시키는 그런 이제 매크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고토의 의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apply 필터는 필터라는 의미는 아시죠? 필터링.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이나 쿼리로부터 레코드를 필터링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근데 여기 보기 보시면은 이제 레코드를 검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냥 필터면은 필터링 한다라고 설명하면 좋은데 검색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씩 문제에 손을 대는 겁니다.
함정을 두는 거죠. 사실 필터링이나 검색이나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뭐 20 이상이다. 뭐 가로 시작한다. 이런 어떤 조건을 줘서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색이나 필터링이나 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져오기, 내보내기 관련된 매크로 함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 output. 자, output은 내보내기의 의미가 있죠. 내보내기를 outp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o가 붙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엑셀이나 텍스트나 서식 있는 텍스트 형식,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내보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다른 형식으로 해서 내보낸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send object. 자, object은 개체의 의미가 있고,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send라는 용어는요, 우리 전자우편, 그러니까 이메일에서 전송 버튼을 send 버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이제 전송을 하는데, 자, 무엇을 전송하는 겁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개체,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전자우편 메시지에 첨부해서 전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트랜스퍼는 이제 지원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무엇을 지원하느냐? 자,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 스프레드시트를 지원한다. 텍스트를 지원한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파일과의 내보내기, 가져오기, 연결.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하고 서로 연결하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프레드시트하고 그 어떤 연결, 내보내기, 가져오기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하고 또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실행 관련된 매크로 함수는요. 자, run으로 시작을 합니다. run. 자, run 시작하고 뒤에 커맨드, 매크로, SQL, 어플리케이션, 코드 이런 그 단어가 이제 입력이 됩니다. 자, 커맨드는 말 그대로 이제 명령어를 뜻하는 거죠. 자, 엑셀 내부에 있는 이제 명령어가 되는 거고요. 자, 매크로는 말 그대로 매크로가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매크로가 아니고 다른 매크로가 되겠죠. 자, 다른 매크로를 실행하는 이제 함수가 매크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SQL을 실행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자, 코드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또 프로시저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시저를 실행한다. 자, 스탑이 붙으면 멈추는 거죠. 중지하는 겁니다. 자, 매크로를 중지한다. 현재 실행 중인 매크로를 강제적으로 중지시키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all이 붙고 s가 붙게 되면 이제 복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매크로, 전체의 매크로를 다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자, cancel 이벤트. 자, 이벤트를 취소하는 거고요. 자, quit. 이것은 종료한다는 뜻이죠. 자, 개체 조작 관련된 매크로 함수 정리하겠습니다. 자,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오브젝트를 셀렉트하고 카피하고 딜리트하고 리페인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복사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이제 갱신한다. 자, 리페인트는 다시 칠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 갱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리쿼리도 이제 갱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리페인트 오브젝트도 개체를 갱신하는 거고, 리쿼리도 개체를 갱신하는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 현재 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폼은요, 테이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테이블이나 쿼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페인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된 개체, 자, 선택된 이 개체에 대한 어떤 갱신의 작업을 하는 거고요. 자, 리쿼리는 다시 쿼리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수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가 중간에 뭐 삽입이 된다든지 삭제가 된다든지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리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것이 갱신이 되는 거고요. 리쿼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가 이제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리페인트 오브젝트하고 리쿼리하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리페인트 오브젝트를 이제 실행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하지는 않으므로 개체에서 원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 또는 쿼리에서 새로 추가 또는 변경된 레코드가 표시되거나 삭제된 레코드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리페인트 오브젝트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반영을 하려면 리쿼리를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차이점 아십시오. 자, 클로즈하고 뭐 세이브는 이제 닫고 뭐 저장을 하는 거고요. 자, 프린트아웃은 이제 인쇄를 하는 거고, 리네임은 이름을 변경하는 거고요. 자, 오픈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열기라는 의미가 있죠. 자, 테이블을 연다. 자, 연다는 의미가 실행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쿼리 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맥스마인즈하고 미니마인즈는 이제 최대화하고 최소화하는 겁니다. 현재 창을 최대화하고 최소화하는 거죠. 자, 리스토어는 이제 그 현재 활성화된 창을 최대화하고 최소화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자, 현재 창이 있으면은, 자, 이것을 최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최대화했던, 최소화했던, 자, 이 상태에서 원래의 창 사이즈로 되돌리는 겁니다. 자, move 사이즈는 이제 크기를 이제 변경하는 이제 매크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조작어, DML이 되겠습니다. 자, DML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은 일단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무결성 회복하고 관련된 것은 DML이 아니고 DCL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에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는데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사용자와 DBMS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자, 사용자 DML은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되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DBA라고 생각을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퍼스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사퍼스트를 이용하는 그 회원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회원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데이터 정의어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정의어 DDL이죠. 자, Definition Languag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용자가 들어와서 회원 가입을 하고 본인의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 조작어가 되는 거죠. 자, 검색하고 갱신하고 삽입하고 삭제 이런 기능들을 데이터 조작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Manipulation Language, 그러니까 M하고 D자를 기억을 하셔야겠죠. DML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데이터 정의어라고 나올 수도 있고 DML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데이터 조작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언어는 사용자가 주로 이용을 하죠. 사용자. 그래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사용자하고 DBMS하고 사이에 인터페이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DML이 되는 겁니다. 자, DDL하고 DCL하고는 DBA가 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DMA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제어는 제어한다는 것은 컨트롤 C가 되겠죠. 그래서 DCL이 되고요. 자, 이제 데이터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데이터가 정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자, 무결성을 유지를 하고 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권한이라든지 병행 수행 제어를 하고 회복, 이런 조금 복잡한 작업들을 또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것이 가능한 것이 DC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이제 무료 회원하고 유료 회원하고 정회원하고 준회원하고 이런 것들을 권한을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 일반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DBA가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성하고 안정성을 유지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DCL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이제 금방 말씀을 드렸고, 자, 검색, 삽입, 삭제, 변경, DML이 되겠죠. 자, 3번이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자, 절차적 조작 언어, 비절차적 조작 언어로 구분된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요. 자, 절차적 DML이 있고 비절차적 DML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절차적이다 그러면 왠지 좀 딱딱하죠. 격식을 맞춰야 되고 형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좀 어떤 문법에 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연산자라든지 연산규칙 이런 문법들을 이용을 하는 기술, 그런 기술들을 절차적 DML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과 같이 처리가 돼요. 응용 프로그램. 자,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좀 딱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DML이 응용 프로그램하고 같이 처리가 될 때 절차적 DM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비절차적 DML.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데이터 점색하고 삽입하고 삭제, 변경할 때 SQL 이용을 했잖아요. 그죠? 셀렉트 문이라든지 뭐 딜리트 이런 이제 데이터를 검색하고 삭제하고 뭐 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는데 어떻게 어려웠습니까? 문법 구조가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셀렉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조건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비절차적인 DML이 되는 거예요. 자, 복잡한 뭐 변수를 선언하고 그다음 그 변수를 이용해서 뭐 조건문을 사용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고요. 간단하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절차적인 DML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리어라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셀렉트문 그런 것들이 지리어가 되는 거예요. 쿼리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상황에서 두 테이블에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래의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실습을 통해서 개념을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보시면은 분류 테이블이 있고 이제 제품 테이블이 있습니다. 분류 테이블에 있는 분류 코드하고요. 제품 테이블에 있는 분류 코드하고요. 이렇게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두 테이블을 연결해 주는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선 부분 있죠. 이 선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요. 관계 편집 창이 나옵니다. 관계 편집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테이블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관계 테이블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류가 이제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제품 테이블이 이제 관계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냥 테이블이 그냥 테이블과 관계 테이블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상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하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류 코드란 게 상위에 있는 이 분류 코드를 참조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참조하는 방식.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기본 키에 있는 분류 코드 값 있죠. 이 분류 코드 값을 이제 하위에서 이제 전이가 되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하위에 있는 이 이제 분류 코드 값은 상위에 있는 이 분류 코드 값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같거나 아니면은 이제 널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관련된 문제가 또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는, 자, 제품 테이블에 있는 이제 분류 코드가 있죠. 자, 이 분류 코드는 분류 테이블에 있는 분류 코드를 참조한다. 그러니까 상위의 테이블이 되고 하위의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상위 테이블이 이제 여기서 테이블이 되고요. 관계 테이블이라는 것이 이제 하위 테이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 코드는요, 상위에 있는 이 분류 코드를 참조하는 방식이다. 자, 그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분류 코드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 필드 값을 변경하려 하였더니 관련 레코드가 제품 테이블에 있으므로 레코드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자,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분류 코드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분류 테이블에 있는 분류 코드 필드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자, 분류 테이블에 있는 분류 코드 있죠. 예를 들어서 A001. 자, 그러면 A001을 참조해서 제품 테이블에도 A001이라는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A001을 A002로 변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련 레코드가 제품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001을 이제 그 제품 테이블에서 참조를 해서 레코드가 분명히 있는데, 자, 이것을 바꿔버리면은 이게 부모의 입장이고 이게 자식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이 번호하고 A002하고 같게 만들거나 아니면 삭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조치하는 방법인데요. 그 조치하는 방법이 3번입니다. 관계 편집 창. 자, 조금 전 보여드렸죠. 자, 관계 편집 창에서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한 후, 분류 테이블에 분류 코드 필드 값을 수정한다. 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한다. 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전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002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이제 변경을 하잖아요. 그죠? 변경하게 되면은 하위에 있는, 그러니까 제품 테이블에 있는 이 자식 테이블에 있는 이제 A001이 이것도 같이 A002로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참조한다라는 이 조건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 같거나 아니면 아예 값이 그 레코드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일단 같잖아요. 그죠? 같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는 게 있죠. 만일 이 부분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분류 코드 값이 바뀌게 되면은 자, 그것을 참조하고 있던 이제 제품 테이블에 있는 그 레코드 자체를 어떻게 한다? 모두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삭제를 하면서 A001 자체가 A002로 바뀌었기 때문에 A001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001로 이제 분류 코드 값을 갖는 레코드들을 다 삭제를 해서 참조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셀렉트로 시작이 되고요. 쭉 보시면은 in 연산자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자, 일단 in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죠. 자, in은 부속 질의가 되는 겁니다. 자,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셀렉트문에다가 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또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이 2번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수식에서 계산한 듯이 괄호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괄호 안쪽에 있는 검색 결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럼 먼저 보셔야겠죠. 자, 사원 테이블에서 조건이 부서가 개발부다. 부서가 개발부일 때, 그때의 거주지를 찾아라.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바깥쪽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가 영업부, 그리고 자, 부서가 영업부면서 거주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주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 조건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in 안쪽에 있는, 괄호 안쪽에 있는 결과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주지가 테이블에 있는 여기 필드가, 자, 보세요. 자, 사원명이고, 그 다음 부서고, 자, 이게 거주지예요. 자, 이게 사원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주지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부속 지리에 있는 결과, 그러니까 개발부에 있는 거주지 값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쵸?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자, 이 값하고 또 동시에 만족하는 거. 영업부이면서 또 이 결과의 거주지를 가지는 그 값들만 사원명을 가져오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개발부의 거주지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개발부 사원들과 같은 거주지에 있는 영업부 사원명이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폼 작업 시 탭 순서에서 제외되는 컨트롤로 옳은 것은 자, 이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레이블이 이제 정답이에요. 이와 같은 문제 나오면 레이블이 정답이 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탭 컨트롤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커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상태에서 탭키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키보드에 있는 탭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방향대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자, 엔터를 입력을 해도 그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 이동되는 순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순서를요, 각각의 이제 컨트롤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차량 번호 같은 경우에는 자, 기타에 보시면요, 탭 인덱스가 0이죠. 낮으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종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차종은 1이네요. 자, 진입시간은 2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요, 컨트롤
컨트롤은요, 탭 인덱스가 없어요. 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탭 인덱스가 없죠. 그러니까 탭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따라서 1번 레이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함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죠. 엑셀에서는 조건문이 이제 if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엑셀에서는 동일한 이제 그 함수가 되는데 앞에 i가 하나 붙어요. 그래서 i가 붙은 if 문을 사용을 합니다. 조건문을 이용을 할 때. 그래서 뭐 간단한 예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점수고, 자, 점수를 입력받는 텍스트 상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텍스트 상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점수가 조건을 60 이상일 때, 자, 60점 이상일 때는 합격 여부에 합격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합격이라고 입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텍스트 상자는 이 점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합격 여부의 텍스트 상자는요, 그 컨트롤의 원본이 이렇게 입력이 돼야 돼요. 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조건이 들어가고, 자, 이 조건이란 것은 점수가, 자, 60점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자, 점수는 60점 이상이다 라고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합격, 자, 그렇지 못하면은 불합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두 가지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i가 들어가는 if문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조건이 두 개가 아니고요, 세 개입니다. 자, 보세요. 자, 폼의 txt 평가 컨트롤에는 txt 매출 수량 컨트롤의 값이 1000 이상이면은 우수, 자, 500 이상이면은 보통, 자, 그 미만이면 저조라고 표시하도록 한다. 자, 그 컨트롤이 두 개 있는 거죠. 평가라는 컨트롤이 있고 매출 수량인 것이 있는데, 매출 수량의 값에 따라서 평가의 값이 우수냐 보통이냐 저조냐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평가의 컨트롤 원본은 이제 if문을 이용을 해서, i가 들어가는 if문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조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두 가지 조건이면은 i가 들어가는 if 하나만 사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건이 이제 세 가지 조건에 따른 결과 세 가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세 개일 때는 중첩 i가 들어가는 if문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런지는 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결과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if문이 앞쪽에 있고요. 그 다음, 자, 조건이 들어갔죠. 자, 매출 수량의 값이 1000 이상이냐? 자, 첫 번째 조건을 처리하는 겁니다. 1000 이상이냐? 자, 만족을 할 때는 우수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true가 되는 거고, 뒷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인수가 false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false를 보니까, 보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라면은, 다시 i가 들어가는 if문을 또 사용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입력값이 만일, 1200이다. 그러면 1200이 1000 이상이라는 이 조건에서 딱 걸리기 때문에 우수를 출력해버리면은 뒤에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900이 들어갔다. 그러면 900이라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false가 되기 때문에 900이 다시 500 이상이냐 라고 조건 판단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if문이 시작이 되고 조건이 500 이상이냐. 자, 만족하면은 보통, 아니면은 나머지는 그 미만은 저조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가장 간단한 이제 조건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자, 우수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500 이상일 때는 보통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이 출력이 되려면은 500 이상 그리고 1000 미만이 되어야만 보통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000 미만이라는 조건을 자, 여기서 왜 입력 안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1000 미만을 입력할 필요가 없죠. 자, 앞쪽에 첫 번째 조건에서 1000 이상이라는 조건 처리를 먼저 해버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조건을 먼저 처리를 했기 때문에 500 이상이라고만 조건을 줘도
1000 미만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면은 보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저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컨트롤 원본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3개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죠. 틀린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도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500 미만이라고 조건을 줬네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500 미만의 값이 들어왔다. 그럼 조조 맞잖아요. 그죠? 조조 맞아요. 자, 그 다음 조건 1000 이상이다. 자, 1000 이상 우수 맞잖아요. 그죠? 아닐 경우에는 자, 이 조건을 빼면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보통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도 맞아요. 자,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큰 값의 조건부터 해서 작은 값의 조건을 처리한 거고요. 이것은 작은 값부터 해서 큰 값의 조건을 처리한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큰 값부터 해서 많이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4번도 맞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00 이상이다. 자, 500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고, 뒤에 결과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다시 조건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500 이상이고, 그리고, 자, 5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일단 만족을 하면서 다시 1000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자, 500 이상이면서 1000 미만의 범위, 이게 보통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이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 우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수가 되겠습니까? 자, 1000 미만의 반대가 뭡니까? 1000 미만의 반대는 1000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면 1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저조가 되는 거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1000 이상일 때는 우수. 좋아요.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500 이상이면은 보통이다. 자, 500 이상이면은 보통이다. 자, 3번은 맞는 얘기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500 미만이면 저조다. 여기까지는 맞죠. 500 미만이면 저조. 자, 저조 범위 처리했고요. 자, 그 다음 500 이상이면은, 자, 500 이상이면은 보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입력값을 한번 넣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1200이라고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이라는 값이 들어가면은 첫 번째 조건에서,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false로 이동이 될 겁니다. 자, false에서 500 이상이란 이 조건에 딱 걸리죠. yes로 분기가 되고 yes인 경우에는 보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00은 뭡니까? 1200은 우수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0 이상 1000 미만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500 이상이라고 해버리면은 500 이상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모든 범위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조건이 틀렸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폼의 속성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때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 그리고 폼하고 보고서는 좀 다릅니다. 자, 폼하고 보고서는 레코드 원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원본 데이터 속성 이름이 정해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레코드 원본이라고 있죠. 레코드 원본에서 쿼리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렇게 레코드 단위로 해서 그대로 이제 서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텍스트 상자는 어떻습니까? 텍스트 상자는요, 원본 데이터 속성 이름이 컨트롤 원본이에요. 컨트롤 원본. 그래서 컨트롤 원본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값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레코드 단위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 번호라는 이런 필드 값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상자에서는 컨트롤 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폼 보고서에서는 원본 데이터 속성 이름이 레코드 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이름을 이제 혼란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에 연결할 데이터에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를 입력하여 설정한다. 이게 뭐죠? 이게 결과적으로 데이터잖아요. 그죠? 데이터 어디에 입력을 하는 겁니까? 레코드 원본이죠. 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레코드 원본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컨트롤 원본에서 자, 이렇게 해서 뭐 거래처 번호 이런 형식으로 필드를 바로 이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식 작성기라고 해서, 이 필드의 값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필드의 값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떤 식 형태로 해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처 번호가 뭐 아니다, 뭐 거래처 번호하고 어떤 또 필드의 값하고 어떤 조합을 해서 또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원본에서는 필드 값이라든지 식 작성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코드 원본은 어떻습니까? 자, 레코드 원본은 쿼리라든지 테이블 기본적으로 입력할 수 있죠. 기본 데이터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SQL문을 입력할 수 있는 쿼리 작성기라고 나와요. 쿼리 작성기. 그래서 SQL문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자, 물론 우리는 쿼리를 이용을 해서 쿼리를 이용을 해서 SQL문의 그 어떤 복잡한 문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쿼리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쿼리를 입력을 해도 되고 SQL문을 직접 문법을 안다. 그러면은 SQL문을 쿼리 작성기를 이용을 해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중 가입일이 2010년 10월 16일 이전인 준회원을 정회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SQL문으로 옳은 것은 자, 값을 변경하는 거네요. 자, 값을 갱신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조건이고요. 자, 조건을 주고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어떤 특정한 값을 변경하는 그런 SQL문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문이 가장 적합한 이제 그 문법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업데이트 셋. 자,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업데이트 시킬 이제 테이블명, 자, 대상을 일단 정해줘야 되고요. 자, 그 테이블명에서 어떤 값을 변경을 할 거냐, 자, 모든 값을 변경을 할 거냐. 자, 외월절 없으면은 모든 값을 변경을 하는 거고요. 자, 외월절이 있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그 해당 값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의 필드 값을 수정하는 그런 SQL 명령문이 되는 거고요. 외월절을 생략을 하면 전체 레코드의 필드 값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거고요. 자, 문자열 데이터는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묶어줘야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준회원, 정회원 이런 것들은 이제 텍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날짜 형식일 때, 데이터가 날짜 형식일 때는 샵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샵으로 묶어주셔야만 이게 날짜형이냐, 문자형이냐, 숫자형이냐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샵으로 이렇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문제의 조건에서는 가입일이 2010년 10월 16일 이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월절 아래 가입일을 주시고 그 다음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겠죠. 이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샵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해서 하이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조건을 만족을 하고 그리고 또 준회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end 등급이 준회원일 때 그때의 등급을 정회원으로 바꿔줘라.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셋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보고서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구성 요소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구성 요소 보시면은 보고서 머리글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보고서의 제목 부분이 들어갑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상단에 한 번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보고서가 이제 한 장으로 구성되지 않고 여러 장으로 구성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많이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보고서 제목은 이제 1페이지에 상단에 한 번만 인쇄가 되면 될 겁니다. 자, 그 구역이 보고서 머리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머리글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머리글은 말 그대로 각각의 페이지마다 상단에 이렇게 보여지게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보고서 각 페이지 상단에 표시가 되고요. 보통은 이제 레이블 같은 경우에 자, 뭐 입구 아이디, 뭐 순번 이런 레이블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각 페이지마다 인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본문. 자, 본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 보통 텍스트 상자로부터 이제 구성이 되죠.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 자, 페이지 바닥글은 페이지 머리글의 이제 반대죠. 각 페이지 하단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와 같은 이제 페이지 쪽수 있죠.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가 페이지 바닥글에 입력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 바닥글은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하단에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입구 아이디 머리글이 있고요. 입구 아이디 바닥글이 있는데 이 입구 아이디란 것은 이 필드를 뜻하는 겁니다. 이 필드에 이제 이 필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그룹을 뜻하는 겁니다. 그룹.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그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아이디라는 그 필드를 기준해서 그룹화를 하게 되면은 그 그룹에 대한 머리글도 나오고요. 바닥글도 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상단과 하단에 표시할 영역이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이 되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 상단에 표시된다. 아니죠. 모든 페이지가 아니죠. 이것은 보고서 머리글이 아니고 페이지 머리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구역 선택기. 보고서를 선택하거나 보고서의 속성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자, 구역 선택기가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자, 클릭을 하면요. 자, 여기는 이제 보고서의 속성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구역에 대한 속성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각 구역에 대한 속성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선택하거나 보고서의 속성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역을 선택하거나 각 구역의 속성을 지정을 할 때 구역 선택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보고서의 속성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하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보고서에 대한 속성들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그룹 바닥글, 그룹별 요약 정보를 각 그룹의 하단에 표시한다. 자, 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그룹 머리글하고 그룹 바닥글이 하는 역할이 여기 보시면은 뭐 납입 총액에 썸해서 합계를 구하는 요약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각 그룹별로 해서 이제 뭐 어떤 합계라든지 뭐 평균이라든지 그런 요약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페이지 머리글은 실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부분이다. 페이지 머리글이 아니고 본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페이지 번호 속성을 설정하였다. 전체 페이지 수가 10페이지의 경우 세 번째 페이지에 번호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컨트롤 원본에 입력되어 있는 이 그 식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페이지는요, 이제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 하단이죠. 하단에 보통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1페이지면 1페이지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리고 전체 6페이지 중에 뭐 1페이지다 이렇게 또 표시가 될 겁니다. 이것은 페이지 바닥글에 주로 이제 설정이 되죠. 자, 여기 보시면 페이지 바닥글에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을 자, 입력하는 방법이 여기에다가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데이터에 가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입력된 방식은요. 자, 이 페이지 대괄호로 해서 페이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이것은 현재 페이지 뜻하는 거고요. 페이지에다가 S가 붙으면은 이제 전체 페이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앰프센트는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슬래시에서 앞뒤로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죠. 이것은 문자열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하단 내려 보시면요. 자, 슬래시로 해서 이렇게 페이지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3페이지 중에서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다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서 페이지에서 S가 붙은 경우와 그냥 페이지로 입력된 경우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를 뜻하는 거고요. 페이지에 S가 붙으면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큰 따옴표로 양쪽을 묶어주시면요. 문자열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페이지라고 그대로 그냥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앰프센트는 식이나 문자열의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식을 분석을 해보죠. 자, 이것은 전체 페이지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 이건 문자열이죠. 자, 이거 현재 페이지, 그 다음 이거 문자열입니다. 자, 이것을 앰프센트로 해서 다 연결을 했죠. 다 연결을 하게 되면은, 띄어쓰기가 없는 상태에서 10 하고, 이게 10이죠. 전체 페이지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의 붙고요. 그 다음, 현재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라고 했죠. 3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문자열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만일, 여기가 띄워져 있도록 만일 10의 하고 한 칸 띄우고 3페이지로 만일 인쇄를 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은 나머지는 동일한데요. 이 문자열 부분이 있죠. 자, 의 뒤에 공백이 하나 붙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전체가 이렇게 묶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닿는 이제 큰 따옴표 그 사이에 여기 공백을 스페이스바를 하나 더 주시면은 여기 띄워쓰기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 중 폼을 작성할 수 있는 만들기 탭 폼 그룹에서 선택 가능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메뉴 구성. 자, 2007 버전의 메뉴 구성은요. 일단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홈 탭, 만들기 탭, 외부 데이터 탭 이런 식으로 탭이 먼저 있고요. 자,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 그룹, 폼 그룹, 보고서 그룹, 기타 그룹 이런 식으로 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룹 안에는 또 명령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폼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폼 그룹에서 선택 가능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폼 디자인, 여러 항목, 그리고 픽업 차트 이런 것들은 여기 다 있죠. 폼 디자인 여기 있고요. 여러 항목 여기 있고요. 그리고 픽업 차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데 매크로는 자, 기타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물론 뭐 암기를 뭐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자주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유효성 검사 규칙과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설정하였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입력되어 있고 유효성 검사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유효성 검사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효한지 아닌지 검사하는 규칙을 입력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필드를 하나 정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이름이란 필드가 있으면은 이 필드에 대해서 속성을 이제 A로 시작하는 5자의 문자만 입력받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규칙을. 그래서 like가 들어갔는데 like는요. 지금 이름이 A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A, B, C, D, E도 되고 A, C, D, 뭐 A, A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분이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일치를 했을 때 그때 조건을 나타내는 방법이 like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like를 이용을 한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 lik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like가 들어간다. 등호가 아니고 like가 들어간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A하고 물음표. 자, 물음표는요. 자릿수를 뜻하는 겁니다. 자릿수. 한 자리. 그래서 4자리죠. A 뒤에는 4자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럼 전체 자릿수는 5자리가 되겠죠. 그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A로 시작하면서 5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A로 시작하면서 5자 맞죠?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 A로 시작하면서 5자. 그럼 A로 시작하면서 5자가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자, 맞지 않을 경우에 오류 메시지가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칙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성 확인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람 이름을 정할 때도 규칙이 있듯이 테이블 이름도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등 개체의 이름이라든지 뭐 필드 이름을 정할 때 작성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마침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작은 따옴표라든지 이제 이런 관로를 제외한 특수 기호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사용을 못 해요. 이것은 사용을 못 하고, 자, 이런 것을 왜 사용을 못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액세스에서 어떤 그 문법, 그러니까 SQL문을 이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구분 기호가 이런 구분 기호를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만일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름을 정하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엑셀에서 인식하는 구분 기호하고 혼란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특수 기호는 가능하고요. 공백 가능하고 숫자, 문자 다 가능합니다. 첫 문자는요, 공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공백이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대 64자까지 입력 가능하고요. 테이블 이름과 쿼리 이름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없다.
테이블이라는 개체가 있고 쿼리라는 개체가 있으면은 자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고서도 만들고 폼도 만들죠. 그런데 이름이 같다라면은 이게 쿼리에서 가져오라는 얘기인지 테이블에서 이름을 가져오라는 얘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 이름하고 쿼리 이름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테이블 이름과 필드 이름이 같을 수 있다. 자, 쿼리 이름하고는 달라야 되지만은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이 사원이란 테이블이에요. 자, 사원 안에 여러 개의 필드들이 있을 건데 사원 안에 있는 필드의 이름은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나의 필드 내에 필드 이름이 중복될 수 없다. 자, 사원이 있고 또 사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이름과 쿼리 이름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없다. 맞죠? 자, 이런 특수 기호는 사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테이블 이름과 필드 이름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테이블 이름에 공백은 포함시킬 수 없다. 자, 여러분들 뭐 쉽게 생각하면은 맞는 얘기다 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죠. 공백은 일단 사용할 수 있고요. 첫 문자만 공백이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폼을 열자마자 txt 조회 컨트롤에 커서를 자동으로 위치하게 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는 일단 txt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텍스트 상자가 되는 겁니다. 보통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정할 때 다른 이제 컨트롤하고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 이것은 엑셀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는 앞에 txt라고 붙이자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텍스트 상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폼이 하나 있고요. 자, 폼 안에 여러 개의 텍스트 상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있는데 자, 그 텍스트 상자를 이름을 txt 조회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름이 있겠죠. 그죠? 자, 이름이 있는데 폼을 열 때 커서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txt 조회 컨트롤에 자동으로 위치하도록 하고 싶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제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벤트가 일단 발생을 하는 겁니까? 이벤트가 뭐죠? 이벤트는 폼을 연다라는 것이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폼을 열었을 때 어떤 행위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벤트는 폼이 열린다고 해서 폼 로드가 되는 겁니다. 폼 로드. 자, 이게 이벤트의 이름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폼이 열렸을 때 열리고 이제 열렸을 때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이 되고 프로그램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명령문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커서를 자동으로 위치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txt 조회에다가. 그죠? 자, 이것은 개체가 되는 거고. 자, 행위는 뒤에 들어가야겠죠. 행위는 메소드가 되는 거죠. 자, 메소드 중에서 set focus란 것이 있습니다. set focus는 말 그대로 포커스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4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보기에 보시면은 오토 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토 탭을 true라고 줬잖아요. 그렇죠? 자, 오토 탭은 뭐죠? 자, 이건 속성이죠. 속성에다가 값을 true라고 입력을 한 겁니다. 이것은 메서드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토 탭에다가 true를 입력을 하라. 자, 이것은 항상 같은 길이의 문자를 입력받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속성 설정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할 때요. 자, 주민등록번호를 자, 자리가 다 정해졌죠. 어느 누구나 자릿수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 텍스트 상자의 자리는 6자리예요. 자, 뒤에 자릿수는 또 이제 자, 7자리가 되겠죠. 자, 7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입력을 할 때 이 자리에 6자리를 입력을 하고 다음 텍스트 상자로 이동을 해서 7자리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마우스를 이용을 하고 키보드를 이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숫자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 텍스트 상자로 이동을 할 때는 보통 탭키를 이용을 합니다. 키보드의 탭키를 이용을 하거나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 또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원 가입을 하실 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6자리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텍스트 상자로 이동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오토 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true 값을 주시면 됩니다. 회원 목록 보고서는 지역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 동일한 지역일 경우 지역명이 맨 처음에 한 번만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속성으로 옳은 것은, 자, 중복 내용 숨기기가 정답인데요. 자, 이 속성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물류팀 해서 뭐 부서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부서 필드를 이제 정렬했어요. 부서 필드를 기준해서 정렬했습니다. 자, 정렬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부서명이 이렇게 연속되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것을 오른쪽 그림처럼 맨 처음 한 번만 표시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생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속성을 정의를 하시려면은, 자, 이 필드에 대해서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개의 테이블 사이에서 외래키는 무엇인가? 자, 외래키의 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이블 2가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 1의 기본키와 같은 테이블 2의 필드를 외래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설명이 어려운데 그림을 통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이 있고 이제 과목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 이제 학번이 이제 기본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입력이 되고요. 그다음 과목에서는 이제 과목 코드가 이제 기본 키가 되고 과목명하고 과목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만일 이게 상위 테이블이고 이게 하위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위 테이블에서는 상위 테이블을 참조를 하죠. 자, 참조를 합니다. 참조할 때 상위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를 합니다. 자, 기본키를 참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필드를 외래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래키는요,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키예요. 자,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의 기본키가 테이블 2에서, 그러니까 과목 테이블에서는 이제 외래키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외래키의 정의죠. 한마디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 테이블이 있고, 부서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직원에서는 4번이 기본키가 되고요. 부서에서는 부서명이 기본키가 되겠습니다. 자, 외래키를 찾아라고 그랬는데, 상위 테이블이 무엇인지, 하위 테이블이 무엇인지, 일단 판단은 어렵지만은, 자,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기본키하고 외래키는 보통 이름이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같은 것은 아니고요. 보통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키하고 같은 것이 부서 테이블에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부서명이라는 기본키가 직원 테이블에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부서명이라고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포린키, 이게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테이블에 부서명이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부서명이 있고, 팀장이 있고, 팀원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직원의 리스트가 쭉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부서가 있고, 여기는 사원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부서가 상위 테이블이 되겠죠. 그리고 1대 다의 관계를 보통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사원이 이제 하나의 부서에 이렇게 소속이 되겠죠. 그래서 부서의 기본키, 여기서는 부서명이 되고요. 이제 그 직원 테이블에서는 이제 외래키가 되겠습니다. 성적 테이블에서 언어 필드와 수리 필드를 더한 후 합계라는 이름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다음 중 SQL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셀렉트에서 언어 더하기 수리, 그리고 괄호가 있네요. 자, 여기에 들어갈 것을 찾아야 됩니다. 플럼하고 성적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테이블에서 자, 이것은 이제 필드명이 되겠죠. 필드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필드명이 들어가는데 언어 더하기 수리라고 해서 언어 필드와 수리 필드를 더하라 라고 이런 수식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어가 뭐 10이면은 뭐 수리가 2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3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필드명이 없어요. 지금 필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만들어 줄 때, 필드명을 이제 생성을 해줄 때는 as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as. 자, 강의 중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별명을 사용할 때 as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필드명이라든지 테이블명이 길 때 줄여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플럼에서
학과해서 as A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학과 테이블이 있는데 학과라는 테이블 이름을 A라는 이름으로 해서 별칭을 정하는 겁니다. 별명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줄이는 거죠. 자, 그리고 학생 테이블 이름도 B라고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학과 테이블, 학생 테이블을 쓰지 않고 AB라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점 번호 하게 되면은 학과 테이블의 번호 필드, 자, B.점 학과 번호라고 하게 되면은 학생 테이블의 학과 번호 필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자, 이런 필드의 값을 이제 검색을 해라라는 그런 SQL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는 결과열의 이름을 할당,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결과는 30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없잖아요. 필드명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드명을 할당할 때 as를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정답은 as 합계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영동 1단지에서 숫자로 된 단지 정보 1, 자, 1을 추출하기 위한 함수로 옳은 것은 데이터를 추출할 때 이제 세 가지 함수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left 함수, right 함수, mid 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left 함수는 말 그대로 왼쪽에서부터 해서 추출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시 보시면요. 문자열이 영동 1단지잖아요. 그리고 개수가 3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왼쪽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동 1이 추출이 되는 거예요. 자, right 함수는 오른쪽에서부터 추출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세 개잖아요. 그죠? 1단지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 자, mid 함수는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가 아니고요, 임의의 위치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뭐 데이터를 얼마든지 추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수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문자열이 들어가고 시작 위치가 3이죠. 그리고 개수는 1개입니다. 그러면 1만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인스트링이 나왔는데 인스트링은요, 문자열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문자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영동 1단지 뭐 3, 1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자열을 하고요. 찾는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코리아라고 들어갔고요. 찾을 문자열이 R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R의 위치가 세 번째죠. 그럼 결과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데이터를 연결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과 새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결 테이블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건데 새 테이블이 또 무엇인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외부 데이터 그냥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엑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엑셀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의 연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아래쪽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지정한 테이블이 없으면 액세스에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듭니다. 지정한 테이블이 이미 있으면 가져온 테이블로 테이블의 내용을 덮어 쓸 수 있습니다. 원본 테이블의 변경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 테이블이라는 얘기는요. 새 테이블이라는 얘기는, 자, 이게 액세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엑셀이에요. 자, 이것을 새 테이블로 가져온다는 얘기는요. 자, 액세스 내에 테이블 1, 뭐 테이블 2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또 테이블 3 형식으로 해서 그대로 이제 하나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원본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여기서 많이 삭제를 한다든지 수정을 하잖아요. 그죠? 자, 수정을 해도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파일을 삭제한다고 해서 또 여기에 영향이 있느냐?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결 테이블은 어떻습니까? 연결 테이블은 반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액세스가 있고, 자, 엑셀이 있으면요. 자,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수정하면 여기 수정 반영되고요. 여기서 수정하면 여기도 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연결 테이블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새 테이블하고 연결 테이블은요, 분명히 특징이 다릅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자, 연결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삭제하면
연결되어 있는 원본 테이블의 테이블도 삭제가 된다. 이거 삭제가 됩니까? 삭제 안 되죠. 보세요. 자,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본 테이블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결고리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이것을 삭제를 해도, 자, XSS 삭제를 해도 이 고리가 삭제가 되는 것이지 원본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연결만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연결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삭제해도 원본 테이블은 삭제되지 않고 연결만 삭제된다. 같은 얘기죠. 금방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새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삭제해도 원본 테이블은 삭제되지 않는다. 그 연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본 테이블은 유지가 되고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새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이용하여 폼이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새 테이블로 가져오든 어떻게 가져오든 다른 테이블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자, 뭐 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새 테이블로 가져온, 뭐 외부 데이터로 가져온,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이렇게 뭐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결 테이블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도, 나머지를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시면은, 모르는 문제도 응용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다음 중 보고서 작성 시 그룹화와 관련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룹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레코드가 어떤 그룹화가 되지 않고 쭉 순번대로 레코드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그룹화를 하시려면은 그룹화 및 정렬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룹 추가. 자, 그룹 추가해서 뭐 입구 아이디를 하겠다. 그럼 입구 아이디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결과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입구 아이디를 기준해서 이렇게 나뉘지게 되는 겁니다. 나뉘지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룹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룹 추가해서 뭐 차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룹 내에 또 다른 그룹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룹화를 할 때 꼭 입구 아이디가 동일한 값들만 가지고 그 그룹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분의 값만 같더라도 그룹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룹 속성에 보시면은 전체 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 값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입구 아이디가 동일한 값들만 그룹화를 한다는 얘기고요. 자, 클릭을 해보시면은 첫 문자가 같은 경우, 자, 처음 두 문자가 같은 경우, 자, 사용자 지정에서 몇 개의 문자를 할 거냐, 이런 것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값이 같은 것들만 그룹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값이 설정되도록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것은요, 이것은 문자일 때, 입구 아이디가 문자면은 그 문자에 맞는 이런 형식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만일 시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시간을 한번 그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입시간. 자, 진입시간 날짜 시간 형식이죠. 이것은 보시면은 분기라고 표시가 되고요. 자, 전체 값이 이제 같은 값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은, 자, 이게 시간 날짜 형식이기 때문에 일, 주, 월, 분기, 연도. 자,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보여지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죠. 그룹화된 레코드들을 내부적으로 다시 그룹화할 수 있다. 자, 그룹 내에 또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2번, 날짜, 시간 필드를 그룹화하면 연도, 분기, 월 등 세부적인 그룹화가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 분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드의 형식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텍스트 필드를 그룹화하면은 전체 필드의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같은 그룹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자, 전체 값을 같도록 할 수도 있지만은 첫 문자, 처음 두 문자, 사용자 지정해서 원하는 대로 그룹화를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룹별로 머리글과 바닥글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예시 한번 보시면은 실제 데이터들은, 실제 레코드는 이 부분이 되고요. 자, 그룹의 위쪽에 있는 부분, 그룹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 이게 그룹 머리글, 이게 바닥글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본문 외에 그룹화된 그 본문 외에 상단 하단에다가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